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년과 함께 톡톡.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과 청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계명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3학년 이수민 청년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김향미 상담사와 함께 코로나 블루 시대 청년 자존감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심리 분야를 맡고 있는 김양미 상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찾아주셨네요. 네. 네. 오늘은 청년 코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시대 청년들의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코로나19를 경험한 지역 청년들이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들어보고 그 해법도 함께 풀어보시죠. 물론 이제 다행히도 현재는 만족스러운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업무를 맡게 되어서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사회 초년기에 진입할 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일과 막상 현실에서의 그 일 사이에 그런 갭이 있었고 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그 수직적 분위기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의 포스트를 보면서 가장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유명인들이나 제 친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거를 보면서 혹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좋아요도 많고 이럴 때 저는 좀 제 자신이 초라하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좀 제 자신이 많이 초라하다라고 생각도 들고 뭔가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자꾸 그 사람들, 멋진 사람들 하고 저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같고 당장 어려운 현실이 취업이다 보니까 취업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류를 냈는데 서류조차 붙지를 않고 서류를 통과해도 필기 전형에서 떨어질 때마다 나의 역량이 이 정도인가, 이제 쟤는 취업을 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누군가 좀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민 학생은 듣고 나서 어떤 점 느끼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듣고 지금 몇 번 울컥했어요. 네. 이게 제 또래의 일이기도 하니까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저도 겪었던 감정들이라서 많이 네. 이입을 하면서 들었는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더 힘들다 보니까 네. 더 공감이 많이 되고 제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네. 김향미 상담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이제 청년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존감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울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도 음.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존감 문제 정말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수민 학생은 자존감이 혹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자존감은 정말 말 그대로 저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스스로를 믿어주는 힘. 그래서 네. 그 힘 덕분에 뭔가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자존감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냈을 때 네. 그때 좀 생기더라고요. 뭔가를 해냈다라는 성취감은 사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대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오랫동안 무대 활동을 했었는데 단지 그 무대에 섰던 순간뿐만이 아니라 무대를 준비했던 순간들, 연습하면서 매일 친구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네. 또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그 자신감 덕분에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자존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자존감은 나를 좀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순간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을 가진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양미 상담사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이제 이수민 청년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좀 거의 네네. 비슷한데 네.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보통 어떤 답이 떠오르세요? 난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딱 떠오르진 않는데 뭔가 저의 성격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긍정적이다 뭐 이런 성격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난 좀 뭐 별로인데 아니면 난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등의 이제 다양한 말들이 좀 떠오르게 되고 이 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말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말도 있게 되는데 자존감은 이제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앞으로의 문제 판단과 대처 행동을 평가하는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존감과 좀 유사한 용어가 있어요. 이게 자존심, 뭐 자부심 뭐 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자존감은 상황과 관계는 없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확고하지만 자존심은 상대방과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 네. 혹은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판단 요소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존감보다는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자존심은. 그리고 자부심은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자기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 뭐 반에서 1등을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수민 청년이 직접 겪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경험한 자존감에 대한 뭐 이야기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존감이 좀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재수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했고 네. 결과적으로는 1년 더 공부를 해서 현재 학과에 들어왔어요. 네.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재수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패한 네,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당장 눈앞에 결과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네. 울적한 마음도 당연히 들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MT를 가고 OT를 가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20대 시작을 독서실에서 했으니까 벌써부터 뒤처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또 혼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독서실에서 많이 울고 안 그래도 늦었는데 공부가 또 뜻대로 안 될 때는 네.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좀 기가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실패 덕분에 다른 친구들은 또 배우지 못했던 가치들을 많이 배웠는데도 네. 그 순간에는 내가 뒤처져 있다, 내가 늦었어라는 생각에 네. 나를 많이 의심하고 또 제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그러셨군요. 떠오르네요. 요즘 코로나19로 취업하기가 정말 더 힘들어졌는데요. 특히 취업 스트레스와 다른 불안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청년들이 더 힘든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진단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담사님? 네. 간단하게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지금 혹은 요즘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정적이거나 그리 좋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좀 자주 비교하거나 울적해진다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네.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검사를 하나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로젠버그의 이제 자아존중감 검사 항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문항은 10개인데 한 개의 문항당 이제 전혀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거의 그렇다 4점으로 점수를 매겨주시고 네네. 나중에 점수를 모두 합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펜과 종이를 꺼내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네네. 1번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2번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3번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4번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해내갈 수 있다. 5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6번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7번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8번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 9번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10번 나는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한다. 네. 이렇게 합산 점수가 만약에 30점 이상이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편이고요. 네네. 20에서 29점이면 보통, 네. 19점 이하는 이제 자아 존중감이 낮은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여러 자존감 테스트가 있어서 한번 찾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수민 청년은 이 테스트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생긴 증상이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저는 이런 테스트 방법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아, 네, 네. 오늘 지금 알게 됐는데,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거나 내가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네. 그래도 나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들으면서 또 아무래도 자존감이 저는 낮아지면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같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저 다 두고 멀리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돼요. 네. 뭔가 분명히 내가 해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한테 과한 욕심은 아닐까? 이렇게 저를 많이 옥죄고 넘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넘어지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한테는 좀 과한 거였구나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 생각들이 저를 주눅들게 만들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또 이땐 아무리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는 저에 대한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떤 증상이 생긴다고 설명하나요? 네, 그 이수민 청년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미국의 의사인 맥스웰 말츠는 이제 낮은 자존감을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의 내리막길에서 사실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는 거는 안전을 지켜주겠지만 네네. 평탄한 길이나 오르막길에서는 좋지 않은 운전 방법이 되겠죠. 네네. 특히 에너지와 힘을 내야 되는 청년 시기 때에 매번 걸리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이제 삶을 힘들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낮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타인을 신경 쓰거나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는 본인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나약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네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어서 이제 도피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존감과 외로움, 불안, 우울, 무기력, 분노, 자살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성이 높아서 네. 지속적으로 힘든 감정을 가지고 좀 지내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자존감에 대한 청년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퀴즈 정답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CPBC-빵 방송톡이나 샵 0931 문자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결과는 다음 주에 선정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퀴즈 내겠습니다. 네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1번 자아 존중감, 2번 자괴감, 3번 자격지심. 힌트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긍정적인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1번 자아 존중감, 2번 자괴감, 3번 자격지심입니다. 정답을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자존감 성장과 진정한 자기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덕분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제 또래 청년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도 대외 활동의 기회들도 많이 없는데 네. 특히나 졸업을 하고 온전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마음과는 다르게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부터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는 대외 활동이 늘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도 더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든 시기여도 분명히 일어날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무너지기엔 더 강하고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언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고 듣잖아요. 네, 네. 그때 언젠가라는 어떤 막연한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순간이 올 거야 하는 희망적인 단어에 집중을 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분명히 그 믿음에 보답하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또래인 저도 마음속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향미 상담사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수민 청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언젠가가 아니라 순간순간이란 말이 정말 많이 네네. 와닿았는데요. 우선은 그 순간순간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SNS를 이제 하지 않기는 되게 어렵지만 타인의 삶에 대해 관찰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좀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있도록 이제 명상을 하거나 글을 적어보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글을 적을 때 반복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이제 적게 돼서 네. 일기나 글을 쓰다가 멈추었다는 이야기도 간혹 듣게 돼요. 네. 이때는 이제 생각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적고 답을 하는 전월 형식의 일기를 쓰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활력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 네. 아니면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 나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평소 너무 많은 생각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단순하고도 이제 재밌는 취미 활동과 이제 도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감각적인 활동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 그런 활동들이 도전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 도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깊이 있게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자존감의 6기둥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의식하며 살기, 자기 받아들이기, 자기 책임지기, 자기 주장하기, 목적에 집중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아 통합하기의 6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이런 단계도 좀 자존감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청년과 함께 톡톡.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한 지역 청년들이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보고 그 해법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격주로 방송하는 청년 코너, 청년과 함께 톡톡. 다음 시간엔 대인 관계에 대해 나누는데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